예, 킴벌리님 반가워요. 우리 킴벌리님이 언젠가 주식이 미국처럼 은행 예금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이게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경기 변동이 너무 커요. 그죠? 수출이 잘 될 때는 엄청나게 급등하고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박살난다. 두 번째가 뭐죠? 제 책을 내내 읽으면서 화가 좀 나시지 않으셨어요? 예, 재벌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했고 정부가 재벌 편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우리 다 봤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진칼 때 산업은행이 예, 지금 재벌 총수 편을 들어서 표결에 참가했던 것까지 우리는 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사건 11대 사건을 제가 정리했지만 사실 그걸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참.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또 제가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뭐 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그 본능적 공포랄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슬펐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뭐 합병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같은 무슨 짓인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1%예요. 1%.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우리나라 전체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1%. 근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넣어서 자산의 손실을 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운용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신경 쓰지 않고 또 이상한 상품에다가 유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기 변동도 너무너무 큰 데다가 재벌들에게 좌우되기 쉬워서 우리나라 경제, 예, 우리나라 경제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깨어있는 투자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이주영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이유가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가 돼야 되는데 연말정산 90만 원 받고 땡이거든.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평균 9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맥스로 넣으면. 그 90만 원 소액 공제 받은 거는 그냥 그 해로 끝나고 내가 평생에 걸쳐서 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400만 원 얻다가 8천이잖아요. 그 8천의 수익률이 1%가 돼버리면 그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연 400만 원씩 20년을 넣었다면 8천만 원인데 그 8천만 원의 수익률이 1%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시장의 시스템이 투자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예, 예. 참 끔찍하죠? 네. 예, 그리고 제임스 형님, DC형이 뭐냐면요. DB형의 반대입니다. DB는 은행 예금에 투자를 해주는 게 DB고요. DC는 우리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 예, 자기가 운용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발 DC로 좀 하십시오. 그냥 회사 믿고 내버려두면 나의 퇴직연금, 나의 미래는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리를 찾아서님 감사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관리 종합계좌를 가입하라고 했죠. 근데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10%, 지난 10년간 연 1%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 배분을 좀 하셔야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투자부터 시작하자? 개인연금을, 그죠? 개인연금 펀드로 갈아타시고요. 개인연금 펀드. 되셨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지금 민지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DC형으로 갈아타셔가지고 DC형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 주식 절반, 미국 달러 절반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자산종합관리 계좌는요. 주식이나 ETF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계좌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OFR 절반 사고 한국 코스피 절반 사서 놔두시면 지난 수익률 1%는 아니죠.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연평균 6.4%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8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넣은 돈이 8천이라면 6에서 7% 정도 성과가 나면 이게 보통 11년에 더블 나거든요. 11년에 더블이 나니까 11년에 더블 나니까 22년을 만약 했다고 그러면 4배가 납니다. 원금의 4배 정도의 성과. 그래서 1% 성과랑 6%, 7%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성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복리의 힘이죠. 예, 문성님 감사합니다. 복리의 힘. 이게 우리가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 이런 거는 세액공제 받으려고만 해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은행이고 증권사고 보험사가 개판을 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걔네는 이런 상품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운영업계 현황입니다. 그럼 이런 운영업계의 현황들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런 김미정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공부의 출발점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알아야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쓴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호님 감사합니다. 6%면 12년 맞네요. 그죠? 예, 제가 아까 그냥 산수로 대충 계산했는데 12년 맞았네요. 그러면 24년 투자하시면 4배나. 예,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갔고요. 김기표님 질문에 저도 국민연금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주주이익을 대변해서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죠? 국민연금 이사장, 본부장을 누가 임명하죠? 정부가 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나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삼성물산 무직 합병 때 거기 회사 다니다가 저도 감옥 가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 그린라스님, 예, 그 금융종합과세 미국 주식 매도는 안 들어갑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이미 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투자할 때 주식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해가지고요. 자본이득세가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미리 거기서 미국에서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거기서 한번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추가로 안 되고요. 대신 미국에서 배당받은 거는 금융종합과세에 지금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린라스 님도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하고. 아유, 예, 예. 블루베리님, 주식 투자를 해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요. 10년, 20년 이상 튼튼한 회사로요. 예, 절대 반대입니다. 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마케터라고 그러죠, 제가. 이 보너마나 이런 사람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 펀드 업계 관계자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좋거든요. 왜? 1년에 2%에서 1%를 떼가는데 손실이 났는데도 고객이 돈을 안 빼고 그냥 계속 넣어놔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 까칠하죠? 저 이렇게 까칠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요. 10년, 20년간은 튼튼한 회사 거의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주주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죠? 담양유업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어마어마한 독점 기업이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지만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개판치죠. 사고 엄청나게 치고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기업들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디다 투자한다? 예, 한국 주식도 좋아하지만 자산의 최소 절반은 달러에 투자. 처음에는 외화예금으로 시작하시고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미국 리츠도.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송님 장기국채는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장기국채 반대하는 거 아시면서 저는 우리나라 개미들이 30년짜리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채권은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큰데 그걸 채권이라고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를 살 때는 IEF, 이것도 또 검색해서 우리 스퀘어 팀이 답 달아주세요. 잘해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IEF. 이게 뭐냐면 만기 5년에서 7년짜리 국채를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그죠? 채권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안정성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너무 급등락이 크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에 예, 윤정희님 반가워요. 박사님 팬입니다. 책과 관련 없는 질문인데 괜찮아요. 매달 모으는 돈이 300이면 와, 진짜로. 그죠? 예, 코덱스 200, 예, 100만 원, SOFR 100만 원, 리치 100만 원 넣다가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하세요. 예, 리밸런싱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질문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리밸런싱을 매달 하는 거 힘들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이에요. 자, 다시 매달 매달 내가 이걸 비율을 잘 세워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채찍질하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해야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하는데 치킨집에서 나오는 향기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 뛰어가서 닭 두 마리 뜯어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울고 그리고 또 맥주 먹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를 너무 채찍질하면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 아니 뭐 알면서 금요일 날은 맥주 한잔 해도 되는 거지. 다이어트 중이라도. 좀 사람이 풀어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도 어때요? 매달 매달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쭉 투자해놨다가 1년에 한 번, 비율이 3대 3대 3 해놨는데 안 맞네? 그러면 이번에 연말정산 받은 돈으로 리밸런싱.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하세요. 큰 차이 안 나요. 0. 몇 프로 차이 납니다. 그 대신에 오래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응? 마음 편하게 치킨 뜯으면서 오늘은 그냥 좀 하겠어. 이런 거지.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종잣돈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여행을 가세요. 진짜요. 저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종잣돈 되게 안 모이잖아요. 종잣돈 안 모이는데 1억 돌파하면 동남아 종잣돈.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우리 윤정희님 말씀대로라면 3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죠? 예, 한 2년이나 2년 반이면 1억 되거든요. 그러면 그죠? 타이밍 좋잖아요. 1억 모으면 동남아. 자, 2억 모으면 괌. 그러니까 단가를 생각하는 거지. 4억 모으면 배로 갑니다. 1억 1억 아니에요. 배, 배. 왜냐하면 자산이 두 배로 쌓이잖아요. 이게 복리 수익이니까. 4억 되면 자 하와이. 와 생각만 해도 좋아. 그때 되면 아마 하와이에서 마우이 섬이 복구될 거예요. 그죠? 8억 되면 유럽 여행. 16억 되면 우리 가을에 저기 센트럴 파크에서 우리 한번 영화 찍을까? 한 달 살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이 실증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큼 흑수저 아무도 없을걸요? 예, 정말 뭐 말도 못할 흑수저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꿈 같은데. 예. 와, 수미님 대단해요. 3달 단위로 리밸런싱이라니. 짱이다. 저도 1년 내에 2번밖에 못 하는데 수미님 짱입니다. 민지호님 감사합니다. 미국 국채에 만기 5년에서 7년짜리 ETF. 예, 예.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코덱스나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도 찬성. 저는 이것도 투자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미국에 있는 IEF를 좋아하는 거고요. 한국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금융종합과세 신경 안 쓰시는 분은 지금 방금 민지호님이 이야기하신 킨덱스나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도 추천합니다. 괜찮은 상품. 예, 예. 직접 투자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네. 다음 현재 상황에서 IF나 이런 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올해 하반기는 좀 고생할 수 있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 종종 보셨겠지만 미국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산시장 진짜 하반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또 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세가 금융 장세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경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금리만 떨어져서 주가랑 부동산이 오른 장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 모든 가격 상승의 전제가 다 깨지는데 채권이라고 무사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장기채는 반대하는 이유가 잠깐 조정해도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조정폭이 크니까. 그래서 IF는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니까 분할 매수 정도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파프고님 끝내주십니다, 이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할까요, 여러분? 예,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합니다. 예, 이것도 링크 좀 걸어주세요. 비트코인 선물 ETF.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합니다. 그죠? 사자 팔자 갭도 너무 크고요. 저게 과연 해킹 안 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제2의 루나 사태 얼마든지 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권합니다.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양수경님, 경제 전망. 하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전망은 계속 유지합니다. 왜? 인플레는 아무리 질질 끈다 그래도 내년엔 꺾이니까. 기축통화의 해칭 수단으로 신지태님, 기축통화의 해칭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할 거라.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금의 대체 수단. 예, 금이 좀 불편하잖아요. 거래 비용이 크고. 그걸 대체해주는 수단이지. 어, 기축통화 해칭 수단은 한국 주식이에요. 이 진짜 지금 몇 번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환율이랑 금의 우리나라 환율이랑 주가가요. 그 미국 달러 가치와 우리나라 주가가 정반대로 가요. 미국 달러에 대한 최고의 해지 수단은 한국 주식.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예, 이지영님 감사합니다. 금 가격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좀 쉴 것 같아요. 달러가 올해 하반기는 저는 강세라고 좀 보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른다. 언제쯤 제가 모르지만 한번 스파이크 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반대로 빠지죠. 달러 반대 방향. 금은 내년에 또 올해 상반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반기는 좀 쉬고 또 내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경제 공부요. 예, 증여부터 시키세요. 100만 원이라도 증여하세요. 그래서 계좌 만들어 주시고요. 증권사에 가서 어떤 걸 살지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증여라는 게 꼭 몇백, 몇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해에 설날 받은 용돈 있잖아요. 그거로 시작하세요. 증여하세요. 진짜 좋습니다. 애기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가지고서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게 하죠. 그걸 투자 노트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